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뉴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본격화되면 금융과 이종산업 간 데이터 매시업을 통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탄생의 길이 열립니다. 각종 데이터를 서로 합쳐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에서 데이터는 금융사가 아닌 고객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회사와 IT, 핀테크 기업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프론트원 핀테크 특화 보육 프로그램인 핀테크 큐브에 보육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핀테크 큐브는 핀테크 기업 보육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입주 기업을 선발하고 전문 운영사를 통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원회의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입주 기업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최대 25개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해외 투자 내실화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 민관합동지원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 분야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 여름 정말 덥고 뜨거울 거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더위가요? 그렇게 네. 온대요?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있대요. 그게 뭐죠? 핀테크 업계. 정답! 네, 오는 8월에 시행 예정이죠.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계가 아주 뜨겁게 달궈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핀테크 업계에서 데이터 3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 3법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정보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생긴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없애고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 위반 처벌 강화로 이렇게 데이터 3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 행정체계 효율화, 또 위반 처벌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핀테크 또 P2P를 알아갈수록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절감합니다. 데이터가 거의 돈이고 이게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또 매시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시업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두 가지 노래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국가 반주에 뭐 사이코의 그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뜻을 약간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각종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제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중 산업 간 결합을 적극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시업이라는 게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들을 합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발전이 이 메시업으로 인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데이터의 중요성은 정말 날로 커져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금융권의 금융정보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래소가 또 출범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난 11일에 금융보안원과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는데요. 이 거래소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된 그런 정보랑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소가 생기면서 공급자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약 5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은 핀테크 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같은 그런 수요자가 이 정보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해서 시간과 절차,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데이터 거래소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럼? 역시나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 취지는 진짜 좋은데 판매 데이터 선정을 하거나 이제 가격 정책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카드사랑 은행이 이제 쉽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 이런 상품 도입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융당국은 낮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요청 거래 시스템 개발과 이제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이제 시행착오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된 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제도에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더 발전이 될지 데이터 거래소로 인해서 우리 핀테크 산업이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리님? 네,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큰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인프라도 구축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목표인 만큼 로드맵을 작성하고 되게 실천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지난 2008년에 시작해서 3년 단위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유지와 그리고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었습니다. 2008년에 1차가 시작됐다는 거 보니까 정부가 차근차근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본 계획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계획인 만큼 좀 핵심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우선 금융중심지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서울,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금융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2차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기반 확립을 위해서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를 추진했습니다. 네, 다음은 3차인데요. 또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위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추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4차 계획에서는 금융시장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네,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어렵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정부가 금융의 성장, 발전, 그리고 글로벌화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참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게 5차죠. 그럼 네. 5차 기본 계획은 어떤 건가요? 네,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제는 국제 금융 중심지 간의 경제 심화 이런 여러 변수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핀테크가 각광되는 그런 국내외 금융 환경을 반영해서 이번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를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로 삼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글로벌화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중심지에 좀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5차, 이번부터는 국내 금융 환경을 조금 더 잘 알아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을 모색한다. 글로벌화를 꿈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기본 계획 진행 방향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번 기본 계획안 중심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방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중심 혁신 유도. 두 번째,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 세 번째,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비교 우위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금융인프라 국제화하며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는 과제가 수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긴 시간 동안 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 5차 기본 계획의 목표는 글로벌화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또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줄지 함께 좀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